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오카야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루카우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전방에서 버티며 세컨볼을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아타루는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크로스 타이밍을 다양하게 가져가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돌파 성공률이 떨어진다. 후지타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시도하며 템포를 조율하지만 압박이 강하면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실수가 잦아진다. 오카야마는 홈에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하려 하지만 빠른 속도전과 강한 압박을 병행하는 팀을 상대로는 간격 유지가 무너질 때가 있다. 원정팀 가시와 포메이션은 3-1-4-2이며 나카마는 폭넓은 활동량과 전방 배급 능력으로 경기의 흐름을 조율한다. 코야마츠는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침투와 마무리 집중력을 발휘하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움직임이 위협적이다. 코이즈미는 연계와 뒷공간 침투를 번갈아 수행하며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어 놓는다. 가시와는 전방 압박과 짧은 패스 전환을 통해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만들고 속도전으로 수비를 흔드는 데 강점이 있다. 오카야마는 루카우 중심의 단순한 전개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가시와의 압박과 전환 속도를 버텨내기 쉽지 않다. 가시와는 원정이지만 중원 장악과 뒷공간 침투 완성도가 높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가시와의 압박 완성도와 속도전이 승부를 가를 핵심이 될 것이다. 홈팀 반폴의 고후 포메이션은 3-4-3이며 도리카이는 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연계 플레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세컨볼 처리에서도 강한 집중력을 보인다. 다나카는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량과 함께 돌파 크로스 커싱까지 고루 시도하며 전환 상황에서 빠른 스프린트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다. 하야시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볼 배급을 동시에 책임지며 강한 압박 상황에서도 탈압박 능력을 통해 공격 전개를 이어간다. 반폴의 고우는 전방 압박이 빠르고 중앙에서 볼을 탈취한 뒤 곧바로 측면 전개로 전환하는 구조가 안정적이다. 특히 홈에서의 기동력 유지력과 세컨드 하프 공격 전개는 상대를 몰아붙이는 압박 강도와 연결된다. 원정팀 오이타 포메이션은 3-4-3이며 노무라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지만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연계에 가담하는 빈도는 낮다. 아리마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 시도는 활발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더뎌 뒷공간 노출이 잦다. 아마가사는 중원에서 볼 연결과 압박 저지를 병행하지만 빠른 템포 전환 상황에서는 위치를 잃는 경우가 있다. 오이타는 빌드업 단계에서 중앙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롱볼 의존도가 높고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가하면 전개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원정 경기에서는 특히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측면과 중앙 간격이 벌어지면서 실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반폴의 고우는 홈에서의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패턴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오이타는 원정에서 체력과 전개 모두 흔들리며 후반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는 약점이 있다. 이번 경기는 반폴의 고우가 압박과 침투 패턴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에임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무라카미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압박 시도에 적극적이지만 뒷공간 침투 속도는 다소 제한적이다. 사토는 좌측에서 크로스와 연계에 관여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타이밍이 늦어 측면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후카자와는 중원에서 전방향 패스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에 직면하면 볼 간수보다 안전 패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지나치게 내려앉으며 공격 전개 시 전방과의 간격이 벌어져 유기적인 연결이 어렵다. 특히 측면 윙백이 전진했을 때 생기는 공간을 커버하지 못해 전환 속도가 빠른 팀에게 실점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오미야 포메이션은 3-4-3이며 곤잘레스는 타깃형 역할과 제공권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며 박스 안에서 마무리 집중력이 높다. 카프리니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측면 균형을 무너뜨리고 컷인 후 슈팅 선택에서도 위협적이다. 코지마는 중원에서 볼 탈취와 전방 압박에 능하며 후방 빌드업 전환 시 연결고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한다. 공격 시에는 좌우 폭을 넓혀 상대 300을 벌려놓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끊어내는 능력이 돋보인다. 에이맨은 측면 커버 미흡과 느린 전환 템포가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 오미야는 측면 속도와 전방 압박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이며 경기 후반까지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의 흐름은 오미야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기회 포착과 마무리에서 완성도를 보여줄 전망이다. 홈팀 사간도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야마다는 전방 압박에서 활동량이 많지만 마무리 선택이 불안정하다.
실브카는 측면에서 속도를 살린 돌파가 가능하지만 수비 복귀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사쿠라이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맡으나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고 전환 속도가 늦어진다. 사간도스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중앙 연결이 매끄럽지 않고 전진 패스가 차단될 경우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상대가 빠른 전환과 측면 침투를 반복하면 라인 전체가 끌려나가며 뒷공간을 열어주는 약점이 뚜렷하다. 원정팀 나가사키 포메이션은 4-3-3이며 마테우스 제주스는 제공권과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며 세컨드볼 대응도 빠르다. 마르코스 길레르미는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크로스와 컷신을 모두 시도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갖췄다. 마스야마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나며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전환 속도를 극대화한다. 나가사키는 볼 탈취 후 전환이 빠르고 양 측면의 침투와 크로스 빈도를 높여 박스 안에서 다수의 마무리 기회를 만든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도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패턴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나가사키는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를 무기로 상대의 구조적 약점을 파고드는 팀이다. 사간도스는 후방 불안과 수비 전환 지연이 겹치면서 경기 후반부 실점 위험이 크다. 전술적 완성도와 전개 속도에서 앞선 나가사키가 이번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김천 포메이션은 4-4-2이며 박상혁은 전방 압박과 공간 침투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마무리 정확도에서 기복이 있다. 김승섭은 측면 돌파와 크로스 시도에서 의욕적이지만 빠른 역습 전환 속도에서 한 박자씩 늦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동경은 중원에서의 전진 패스 능력은 돋보이지만 강한 압박에선 탈압박 성공률이 떨어진다. 특히 김천은 외국인 선수가 없는 군팀 특성상 공격에서 단조로운 패턴을 벗어나기 어렵고 경기 후반에는 체력 의존도가 커지는 약점이 있다. 이전 맞대결에서도 루카스를 막지 못해 결승골을 내줬던 기억이 있으며 오늘 경기 역시 양 풀백 최계훈과 오인표가 루카스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견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FC 서울 포메이션은 4-4-2이며 둑스는 강한 피지컬과 문전 압박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드는 유형이다. 루카스는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속도 변화를 겸비해 1대1 상황에서 풀백을 쉽게 벗겨내며 결정적인 순간 날카로운 컷백을 만들어낸다. 안데르손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드리블과 과감한 슈팅 선택이 강점이며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 데 특화돼 있다. 부상으로 링가드와 문선민, 이한도가 결장하지만 여전히 전방에서 빠른 전환과 양측면의 스피드 활용 능력은 김천 수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루카스의 직선적 돌파와 둑스의 문전 장악력이 결합되면 김천이 수비 블록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압박이 예상된다. 김천은 조직력과 활동량을 앞세우지만 외국인 자원 부재와 측면 수비 불안이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은 루카스의 폭발적인 돌파와 둑스의 문전 장악력을 활용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전 맞대결에서 드러난 김천의 대응 한계가 재현된다면 이번 경기 역시 서울이 웃을 확률이 높다. 홈팀 광주 포메이션은 4-4-2이며 헤이스는 폭발적인 돌파와 공간 침투 능력으로 전방에서 변수를 만드는 자원이다. 오우성은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크로스 정확도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경록은 이선에서의 위치 선정과 중거리 슛 타이밍이 날카로워 후방 빌드업과 공격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아사니의 이탈은 아쉽지만 이정효 감독은 상대 약점을 파고드는 맞춤형 전술 운용에 강점이 있어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원정팀 대전 포메이션은 4-3-3이며 주민규는 박스 앞마무리와 제공권 경합에서 여전히 위협적인 스트라이커다. 서진수는 중원에서 압박 회피와 패스 전환에 능하지만 수비 가담 빈도가 들쑥날쑥하다. 김현욱은 드리블 돌파와 전방 연결 능력이 좋지만 피지컬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영향력이 줄어든다. 이창근 골키퍼의 부상 결장으로 이경태가 골문을 지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험치 차이가 수비 안정성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광주는 핵심 공격 자원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전술 응집력을 유지하며 약점을 노출하는 상대를 상대로 강점을 극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대전은 골키퍼 포지션의 공백이 수비 조직 전반을 흔들 수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과 함께 수비 집중력 저하가 우려된다. 이 경기는 광주의 전술적 완성도와 심리적 우위가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천안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정협은 제공권과 연계에서 장점을 보이지만 압박이 강해질 경우 박스 안에서 고립될 때가 많다. 퉁가라는 폭발적인 돌파와 속도감 있는 침투를 시도하지만 크로스와 마무리에서 기복이 있다. 김성주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깔끔하게 공급하나 강한 피지컬 압박 상황에서는 패스 선택이 제한된다.
후방의 김성주, 이웅희, 최진웅 3백은 제공권 대응에서 한계를 보이며 장신 스트라이커를 장시간 마크하는데 부담이 크다. 원정팀 부산 포메이션은 3-4-3이며 곤잘로는 포스트 플레이와 공중볼 장악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세컨드 볼 연결까지 매끄럽다. 빌레로는 이선에서 박스 침투와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노리며 곤잘로와의 연계에서 박스 근처 위협을 만든다. 패시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부산의 공격 루트를 다변화한다. 부산은 전방 압박과 세컨드 볼 회수에서 강점을 보이며 곤잘로를 기점으로 공격 템포를 주도하는 흐름을 만든다. 부산은 곤잘로를 축으로 한 전방 지배력과 제공권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팀이다. 천안은 장신 스트라이커 대응에서 체력 저하와 제공권 약점이 맞물리며 후반 실점 위험이 크다. 이번 경기는 부산이 피지컬 전술 완성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